안녕하세요. 주아의 글소리지기입니다. 이번 글은 에세이스트사에서 발행한 에세이스트에 수록된 김광식 작가님의 수필 순이 소개합니다. 순이 김광식. 너 미꾸라지 잡으러 냇가에 갈래? 내 물음에 의외라는 듯 물끄러미 날 보더니 그 애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가득 지으며 너 고기 잘 잡니? 하며 다정하게 웃는 순이 얼굴에는 보루물이 깊게도 파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냇가에 갈 때 필수품인 구제 우윳가루가 들었던 빈 깡통을 챙겼다. 그리고 지난번 고기잡이 갔을 때 무척 배가 고팠던 생각이 나서 주방을 뒤졌지만 마땅히 먹을 거리가 없었다. 움집에서 키워 비싸고 귀한 아버지만 드시는 참외 하나를 훔쳐 깡통에 숨기고 노란색 편지 봉투에 설탕을 가득 넣어 입구를 밥풀로 붙여서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동리에서 30여 분 올라가면 뒷산, 산새가 멈추는 곳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어 사시사철 맑은 물이 저수지 물막이를 넘어 내로 흘러들었다. 내로 가는 길가 아카시아의 꽃은 이미 다 졌고 이제는 멀리서 피기 시작한 밤꽃에서 야릇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늘진 곳에 늦게 핀 아카시아 꽃송이를 따서 순이에게 주었다. 받아든 순이가 향을 맡고는 아 하더니 짧게 자른 제 단발머리에 꽂는다. 이제 한 달여만 지나면 이곳은 아이들로 넘쳐나겠지만 오늘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비가 오려는 듯 날이 잔뜩 흐리기 때문인 것 같았다. 물막이에서는 거품을 품어내며 맑은 물이 넘쳐 내로 흘러들었다. 커다란 미끄럼틀 같은 물너미 바로 밑은 물이 깊어 고기가 없다. 한여름에도 그것은 중학생 형들의 전용 놀이터였다. 어쩌다 우리 또래가 수영 좀 해보려고 그곳으로 가면 형들이 위험하다며 우리를 쫓아냈다. 내 폭이 넓어져 논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가 나 있고 불의 옥잠, 개구리밭 같은 떠있는 수초와 물가에는 석창포와 키가 큰 부들이 자라는 곳이 우리들의 무대다. 냇가에 도착하면 먼저 신발과 겉옷을 벗어 넓은 바위 위에 두어야 한다. 혼자라면 팬티만 입고 물에 들어가련만 바지만 벗고 윗도리와 팬티 차림으로 물속으로 들어섰다. 순이는 달리기 할 때처럼 치마를 걷어 올려 끝단을 잡아묶었다. 아직은 조금 차가운 물이 수초가 있는 곳까지도 발목을 넘어 거의 무릎까지 찼다. 이러면 한가운데는 우리 배꼽을 넘을 것이다. 물이 깊은 곳에서는 물살에 밀려 넘어지기에 십상이다. 예, 넌 들어오지 마라. 물이 깊다. 냇가 빨래터 넓은 바위 위에 쪼그려 앉아 날 지켜보고 있던 순이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곳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잔 바위와 수초가 어우러져 물살이 한풀 주고 고인 듯 흐르는 듯 하는 곳 잔돌 밑에는 물메기가 있고 부들더미 사이의 약간의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는 곳에 미꾸라지가 산다. 물속에 모래더미가 있는 곳에서는 재수가 좋으면 모래무지나 갈견이 같은 제법 큰 놈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따라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떨릴 만큼 오래 물속을 뒤지고 다녔어도 잡은 것은 겨우 미꾸라지 한 마리뿐이다. 고기 잡느라 정신이 팔려 순이를 잠시 잊고 있었다. 얘 여 좀 봐라. 고동이 많다 하고 날 불러서야 순이에게 다가갔다. 그새 푸릇푸릇 개구리밥이 떠있는 순이 고무신 안에는 손톱만한 참붕어 2마리가 헤엄치고 있다.
그러고 보니 물속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 말을 잊었는지 잠방이까지 물에 젖은 채 연신 물속을 들여다보며 날 부른다. 한 손에는 다슬기를 잔뜩 쥐고서 내가 다가서도 나를 보지도 않고 다슬기를 줍던 순이가 아이고 없니 하는 외마디를 지르며 내 품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둘이서 껴안은 채 물속에 주저앉고 말았다. 몸서리를 치며 순이가 가르치는 곳에는 제법 긴 드렁허리 한 마리가 우리 곁을 지나 논으로 통하는 수로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색한 듯 나를 밀어내며 너는 뭐 잡았게 하며 일어서는 순이 머리카락에서 진즉 떨어져 버린 아카시아 꽃 향내가 여직도 짙다. 차마 미꾸라지 한 마리 잡았다고 말할 수 없어서 바위 위에 놓아둔 깡통을 손으로 가리켰다. 애기게 할 것이 뻔한 일이라 옷을 벗어놓은 곳으로 돌아서려는데 깡통을 들여다본 순이가 와 미꾸라지다 하며 소리 없는 손뼉을 친다. 진즉부터 배가 고팠다. 참외를 흐르는 물에 씻어 자그마한 돌로 참외를 내리치려는데 너 왜 그러니? 나눠 먹으려고. 참외는 그러면 허실이 많잖아. 내가 한 입 베먹고 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먼저 먹어라. 에고 멍청하긴 내 입이 그리 크냐? 제 입이나 내 입이나 거기서 거기건만 또 애먼지청구를 듣고 말았다. 크게 한 입 베물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려는데 멍청이 그럼 단물이 다 빠지잖아. 그냥 다오. 조그만 입으로 한 입 베먹으며 아 달다 하며 나에게 다시 준다. 돌아가며 한 입 참외를 다 먹고 나서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설탕 봉지 생각이 났다. 역시나 벗어둔 바지 주머니 속 봉지가 물에 젖어 흘러나온 설탕이 주머니에 질펀하다. 설탕물이 흐르는 바지를 들고 어찌하나 싶어 하는데 순이가 바지를 채가며 진짜 멍청이 하고는 흐르는 물에 바지 주머니를 뒤집어 빤다. 공부는 내가 훨씬 잘하지만 종일 멍청이 소리만 듣는다. 오전부터 검은 구름이 가득 찼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한다. 흐르는 냇물 위로 떨어진 빗방울 두엇이 왕관 모양을 이루며 튀어오른다. 논물 보러 오신 듯 밀짚 모자에 괭이를 들고 징검다리를 건너던 할아버지께서 얘들아 여기는 비 오시면 큰 물 내린다. 어여들 집에 가거라 하신다. 이미 순이나 나나 물에 빠진 생쥐꼴이다. 순이가 빨아놓은 바지를 주워 입으며 우리도 가자 하는데 순이가 어머 내 고무신 이로 어째 하며 어찌할 줄 모른다. 순이 고무신 한 짝이 없어졌다. 한참을 여기저기 둘러봐도 보이질 않는다. 이미 냇물은 징검다리가 찰랑거릴 정도로 불어났다. 그래도 물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순이 손목을 꽉 잡아 끌어 반 억지로 뚝 위로 올라섰다. 비는 내리는데 뚝 위에 쪼그려 앉아 이제는 제법 세차게 흐르는 내만 바라보며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다. 물가에 오느라 운동화를 벗어두고 집에서만 신는 고무신을 신고 와서 다행이다. 들고 있던 내 고무신을 순이에게 내밀었다. 너는? 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순이에게 나는 집에 또 한 켤레 있다라며 크기만 조금 크지 똑같아 보이는 내 고무신을 반강제로 순이에게 신겨서 집으로 향했다. 올 때는 둘이서 나란히 걸었지만 순이는 두어 걸음 뒤에서 또 고무신 코만 보고 걸으며 내 곁에 오려 하지 않는다. 빈 깡통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한 손에는 고무신 한 짝을 들고 두 팔을 나비날개처럼 흔들며 순이 주위를 빙빙 돌았다. 눈은 고무신 코를 보면서 순이 얼굴에는 보루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내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였다. 발가락이 아파 찡그려진 날 본 순이가 들고 있던 버선을 내게 내밀었다. 한 번도 신어본 적 없는 버선을 들고 허둥대는 나에게 다가와 발에 반쯤 끼워주는데 순이의 버선에서도 아카시아 향이 난다.
점점 더 굵어지는 비 때문인지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옆집 수다쟁이 아줌마가 돼지 멱다는 목소리로 오메 저놈들 이제 돌아오네 하며 큰 소리를 지른다. 그러고 보니 가게집 아저씨랑 두어 사람이 더 있다. 방에서 튀어나오듯 나선 엄니가 오메 못살아 저 오살놈 내 속을 다 녹이네. 세차게 비가 내리는데 냇가에 간 우리가 날이 저물어 가도 오지 않자 동네 분들과 찾으러 나설 길이었다. 마루에서 대돌로 나선 엄니가 순이 버선을 발에 끼고 한 손에 깡통 또 한 손에는 고무신 한 짝을 들고 빗물이 온몸에서 줄줄 흐르는 내 꼬라지를 보더니 아이쿠 이 웬수 고무신 한 짝은 또 뭐냐 하시면서 내 등짝을 내리치신다. 엿받고 먹으려고 하는 내 대답에 날 볼 때부터 이미 얼굴이 밝아진 엄니가 돌아서며 쿡 웃으시고 동네 아저씨들도 껄껄 웃으신다. 살짝 돌아보니 순이 손을 잡고 서 있던 순이 엄니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다. 스치듯 나와 눈이 마주치며 짓는 순이 볼우물. 언제 보아도 순이 볼우물은 너무 예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날 그냥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은 그 애.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유년기의 아련한 추억으로 자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동화 같은 글 같이 들으신 당신께 늘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